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입찰 못 갑니다. 그리고 돈 못 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외부 강의에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지금 경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걱정이 엄청 많은 이유는 근데 이겁니다. 경매 시장이 어둡다, 부동산이 어둡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기사랑 오른편에 있는 기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기사는 제가 오늘 낮에 스크랩한 기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1년 전 기사들이에요. 작년 5월, 6월 달 이때도 똑같이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 아파트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사이에 잠깐의 반등을 겪었죠. 그 반등을 겪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시기가 옛날처럼 막 올라가는 폭등장처럼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시기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뉴스만 계속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뱉어내고요. 그 기사들만 계속 재생산이 됩니다. 물론 이 자극적인 기사의 내용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단을 하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경매를 공부하겠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말릴 겁니다. 이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오신 회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자가 고금리라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그 위기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번에 불어올 위기는 1990년대 IMF 때 이후에 최대의 투자 기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블로그에도 글이 있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내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경매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추스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안전한 투자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일반 매매보다 싼 게 금매라고 하죠. 그렇죠? 그 금매보다 더 싸게 사는 걸 우리는 경매의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일반 매매가가 금매가로 떨어지고 금매가에서 더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덜커덕 산다고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안전마진을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매는 유찰이라는 걸 통해서 감정했던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니까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웅크리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더 떨어지겠죠? 낙찰가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출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경매의 장점이고요. 물론 저희 회원님들은 다들 저희 1강 수업 때 들으셔가지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 지역이랑 종류를 우리는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인터넷상의 경매지라는 경매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제주도도 볼 수 있고요. 뭐 부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지역들의 물건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 건물, 아파트, 그리고 일반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건들이죠. 지분 경매 이런 것들,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거 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에 해당을 하지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처럼 투자 지역도 넓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투자 종류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서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물건만 보세요. 네. 어디 뭐 당진, 뭐 어디 서산 뭐 이런데 공장 얘기하고 좀 먼 얘기를 하면 다들 시큰둥하세요. 근데 또 제주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임장 얘기를 하면 당진은 멀어서 좀 힘드시겠대.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주도 물건은 보면서 당진 이런 데는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실거주를 하시는 목적으로 경매를 하신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드는 걸 최대한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투자자란 말이에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지 정말 예쁜 인형처럼 예쁜 물건을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 지역들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년이 없죠. 한번 배워두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계속 불려 나가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레버리지로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회원님들 상담을 해보면 저지르는 타입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야 하실 수 있는 타입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 공부도 없이 저지르시는 타입은 첫 번째 투자가 재미를 못 보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야만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생활을 오래 못해요. 이렇게 경매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발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더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기본 공부는 권리 분석, 기초 권리 분석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세조사. 시세조사가 실질적인 시작하고 끝이에요.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이 한 3 정도, 그리고 시세조사가 한 80, 85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부가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시세조사가 대부분은 시세조사에 쏟으셔야 되고, 장바구니에만 계속 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시세조사를 하러 나가야 돼요. 현장하고 인터넷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보는 거하고는 그 간극이 엄청 커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조사하고 나가시는 거 무조건 하셔라. 그리고 경험 쌓기.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이 한 번의 경험이 정말 엄청난 경험치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없으면 지분 경매라도 할 수 있고 분묘기주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공부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적인 권리 분석만 하면 그 다음엔 러닝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즘은 스마트폰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으로 조사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건 정말 핑계입니다. 그래서 절대 핑계 대시지 말고 제발 좀 바깥으로 나가고 좀 전화도 좀 하고 하세요. 저희 회원님들 물건 상담하러 오시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봤는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입찰 못 갑니다. 그리고 돈 못 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무조건 나가면 거기서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아오겠다라는 각오 가지고 나가셔야지, 한 번 가셔가지고 한 2시간 부동산 쇼핑하고 오는 것처럼 부동산 이렇게 쓱 가서 몇 군데 갔다 오고 결론 내고 오는 거 가지고는 절대 낙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요거예요. 맨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경매를 해서 첫 번째 입찰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투자가 돼야 돼요. 이래서 이 경험이 평생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첫 번째 그냥 공부도 없고 해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뭐 잘못 계산해서 보증금을 물었다던가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경매를 입찰할 때 정말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입찰할 물건을 정말 잘 선별하시고 잘 조사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뭐 1,000만 원 벌었어요, 2,000만 원 벌었어요, 3,000만 원 벌었어요, 그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늘 이제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가 정말 머뭇머뭇거려지고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이럴 때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낙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 해서 지금 낙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쭉 추이를 보시다가 칼을 뽑아야 될 때 정확하게 칼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하셨고요. 네,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